안녕하십니까. 저 문화평론가 조우석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극강 시리즈를 맡게 됐습니다. 들었더니 이번 극강은 사기인데 극강이 아니고 돌강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돌직구 강의를 해달라는 주문이 주최 측의 얘기였습니다. 기꺼이 돌직구를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요즘에 문화평론가라는 직함을 달린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사실 굳이 문화평론가라는 말이 달기가 조금 개면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일간지 기자를 오래 했거든요. 문화일보에서 문화부장을 IMF 직후에 했고 그 다음에 중앙일보로 가서 문화 전문 기자를 오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문 기자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문화 영역은 거의 다 돌아봤습니다. 학술, 문학, 연극, 출판, 영화 이런 등에서 두루 다 안다고 자부를 하기는 그렇지만 아무튼 남들이 저보고 문화통 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시대에 문화를 많이 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을 이번 극강에서 제가 펼쳐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첫 강입니다. 돌강의 제1강이 시작됐는데 1강의 제목은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좌파의 숙주 3인방으로 잡았습니다. 좌파의 숙주 빅3. 3인방은 누구냐면 여러분이 익히 다 아시는 인물일 겁니다. 태백산맥, 대하소설 태백산맥 포함해서 아리랑, 한가 등 3부작, 대하소설 3부작을 써서 누적 판매 부수가 무려 1,300만 부에 도달하는 소설가 조정래. 그분이 종북 숙주의 첫 번째 타겟으로 저한테 설정이 됐습니다. 그분을 제가 심하게 비판을 하겠습니다. 돌직구를 던지겠습니다. 둘째, 80년대, 90년대 우리 학술계, 문화계의 사상의 은사, 사상의 스승으로 평가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8억인과의 대화, 우상과 이성이라고 하는 얘기를 70년대부터 발간하면서 운동권에 일약 대부로 떴던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 이북식으로 고쳤습니다. 리형희. 저는 그분을 감히 종북 숙주 제1호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종북 좌파의 1호가 왜 이형인가를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제가 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종북 숙주 3인방에 숨어있는 신, 종북 숙주 중에 종북 숙주는 따로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익히 다 아시는 분이고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겠으나 젊은 사람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문학평론가, 서울대 영문학과 교수 출신의 백낙청입니다. 그분을 저는 감히 종북 숙주 중에 속축주, 좌파의 숨은 신이라고 규정을 하는데 그분이 왜 좌파의 빅3의 핵심인가를 이번 극강 시리즈에서 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차례에 걸친 극강 시리즈는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오늘은 제목은 이렇게 제가 잡아봤습니다. 종북괴물, 김기종, 이석기, 통진당의 이석기는 과연 누가 키웠나? 종북괴물 김기종은 어떻게 해서 괴물이 되었나? 종북괴물의 원조 통진당의 이석기는 누가 괴물로 키웠나를 제가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결론은 제가 모두에 소개했던 대로 이 좌파, 종북 좌파의 숙주 빅3, 3인방에 다 있습니다. 소설가 조정래, 한양대 교수를 했던 리형이, 서울대 명예교수로 있는 백낙청, 세 분이야말로 김기종, 이석기를 키운 장본인이라고 저는 규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기종과 이석기 얘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자, 요즘 시중의 화제는 테러리스트 김기종에 쏠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김기종에 대한 판단이 누구나 다를 수 있습니다. 백인 백색일 수 있지만 분명한 거는 그 사람이 종북에 오래전부터 심취했던 사람이라는 거, 그 다음에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건 분명합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규정을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종편을 유심히 보다가 종편 뉴스에서 종북 괴물 김기종은 어쩌다 괴물이 됐나라고 하는 제목의 뉴스가 떠서 제가 눈을 번쩍 뜨고 쳐다봤습니다. 오, 재밌다. 저거 내가 다음 주에 극강에서 얘기할 건데 종편에서는 뭐라 그럴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유심히 봤습니다. 실망스러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입니다. 김기종은 80학번인가 송김구한테 그런데 법학과 원래는 평범한 고시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가 어느 날 갑자기 종북 테러본부로 추락했는데 왜 그분이 이렇게 변했나? 원래는 사람이 약간 푼숙기가 있지만 눈치가 좀 없었다지만 그런대로 이 정도로 흉악한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그 뉴스가 전하더라고요. 그러다 김기종이 결정적으로 변한 거는 북한을 다녀오면서 90년대 말 DJ 정부 시절에 북한을 다녀오면서 사람이 변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동기들은 계속 잘 나가는데 자기는 상대적 박탈감에 떨어졌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을 받으면서 어렵게 생활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테러리스트로 몰고 갔다라고 하는 게 뉴스의 전부였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마나한 소리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김기종이라고 하는 사나이는 김기종의 어머니의 뱃속은 따로 있겠죠. 호남의 어느 지방에서 1960년인가 61년대 태어났겠죠. 그러나 그 사람을 만드는 자궁, 문화적인 자궁, 지적 자궁은 따로 있습니다. 그걸 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민중문화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1970년대부터 바람이 불었던 겁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김기종이라고 하는 대학생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헷가닥하고 변한 결정적인 계기는 이 사람이 풍물패에 들어가고 마당극하고 하는 민족 문화운동에 참여하면서 그때부터 사람이 시쳇말로 맛이 갔습니다. 그래서 85년도인가 성조기를 가위로 자르는 벌써부터 심상치 않은 행동을 시작을 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김기종 얘기를 오래 하지 않겠습니다. 이 첫 번째 극강에서는 다만 김기종이 만들어진 지적 문화적 환경이 1970년대, 80년대 이전의 시대는 우리 1980년대는 보통 사회과학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지만 더 중요한 건 1970년대입니다. 그게 민중문화운동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문학을 중심으로 해서 영화, 연극 등으로 왕창 퍼져나갑니다. 이때 좌파의 틀은 다 잡힙니다. 제가 얘기한 종북 3인방은, 종북 숙주 3인방은 이때부터 활동을 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뿌리를 알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김기종이 자라난 지적, 정서적, 지적 뿌리는, 문화적 뿌리는 1970년대, 80년대에 뿌리를 내렸던 민족문화운동이라는 게 제 변치 않는 판단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80년대 386 세대를 낳는 또 하나의 지적 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김기종은 386 세대에 정확하게 해당되는 불행한, 개인적으로는 불행한 케이스입니다. 나쁜 지적 젖줄을 바꾸서 기형화가 된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김기종 얘기는 여기서 짧게 끝내겠습니다. 김기종만큼 중요한 것은 사실상은 통진당의 이석기 전 의원이었습니다. 이석기야말로 김기종 10배, 100배, 1000배, 1000배로 위험한 인물인데 이석기를 키운 게 누구냐?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혐의가 분명합니다. 김기종은 1959년생입니다. 저보다 3년 밑입니다. 이석기라고 하는 친구는 1962년이니까 뭐 비슷하다면 비슷하지만 제 막내 동생 뻘쯤 됩니다. 81학번, 82학번쯤 되겠죠. 제 동생들이 이렇게 컸으니까. 김기종하고 이석기는 정확하게 닮은 꼴이지만
체급에서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럼 이석기는 누가 키웠냐?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 주장하기 전에 통진당 해산을 내린 헌재의 결정문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석기는 뭐라고 규정했습니까? 이석기는 제 얘기를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기는 누구냐? 한국 이남 이 땅에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고 했다. 그걸 몽상으로 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석기라는 친구는 폭력을 통해서 항쟁을 일으키고 그걸 위해 무기를 탈취한다는 꿈을 꿨습니다. 꿈을 꾼 정도가 아니고 실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로드맵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 이석기는 저는 많은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제가 볼 때 이석기는 아주 판단하기 쉬운 사람입니다. 왜? 이분은 아까 제가 모두 얘기했던 종북 숙주 3인방의 첫 번째 인물, 소설가 조정래의 태백산맥 속에서 튀어나온 캐릭터입니다. 쉽습니다. 이석기는 조정래의 태백산맥을 읽다 보시면 그 안에서 수두룩히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태백산맥 기억력을 떠올려 보십시오. 염상진 등등 등장인물은 이석기의 소설적인 픽션의 인물입니다. 자, 아까 통진당 해산을 명령한 헌재 얘기를 했습니다. 이석기가 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고 했고 폭력을 통해서 권력을 탈취하려고 했던 미치광이인가. 그래서 통진당은 해산돼야 되고 이석기는 감옥에 들어가야겠나를 얘기를 했는데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이석기는 아로 모임에서 이런 얘기를 했던 걸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제가 메모를 해왔습니다. 그걸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문제가 된 아로 모임에서 이석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 놈을 몰아내고 착취와 허위가 없는 세상, 그야말로 조선민족의 꿈을 꾸자. 이런 황당한 얘기를 이석기는 했습니다. 이석기 얘기는 계속됩니다. 그 꿈을 위해 전국적 범위에서 최종 결판을 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석기는 또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민족사의 결전에서 통일혁명의 선두에 서는 것은 명예로운 것이다라고 아로 조직원들을 선동을 했습니다. 이석기가 이상한 인물이 아닙니다. 태백산맥을 다시 한번 여러분 꺼내 보십시오. 서구에서 이석기는 무수히 등장을 합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로 제가 메모를 해왔습니다. 소설가 조정래가 태백산맥을 다 끝낸 다음에 좌담회를 합니다. 91년도인가 좌담을 하는데 그때 좌담회에서 직접 자기 입으로 하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려야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조정래가 했던 좌담의 책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카메라 앞에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머리가 나빠서 까먹었습니다. 다만 메모한 게 있어서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아까 이석기가 아로 녹취록에서 했던 얘기하고 완전한 붕어빵 얘기를 조정래가 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왜 태백산맥을 썼냐? 쉽다. 붉게 타는 노을을 바라보며 혁명 의지를 재충전하는 그들, 사회주의 운동가들의 모습을 나는 태백산맥에서 그렸다.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강요, 압박에 의해서 자백을 한 게 아닙니다. 본인이 자랑스럽게 떠버린 겁니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사회주의 운동가, 그들이야말로 인간을 위한 혁명에 나섰다. 그런 그들이 순결함과 진정성을 나는 표현하려 했다. 이게 조정래의 워딩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이석기가 감옥에 들어갔으면 이석기가 이런 행위를 하도록 교사한 사람은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처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문화계에서는 어쩐 일인지 여기에 대한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습니다. 단, 검찰에서 내사를 진행했습니다. 1994년도에서부터 이적성 여부를 검토해서 무려 11년 동안 조정래 태백산맥이 이적성이 있는지 없는지, 미래의 이석기를 키울 문제책이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오랜 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1년입니다. 무려 11년 동안 내사를 하고 2005년도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이적성 없음, 무혐의, 땅땅땅. 이게 검찰의 결과입니다. 저는 검찰에서 조정래의 이적성 없음을 결정한 그 순간 대한민국 공권력은 공중에 떠버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대한민국 공권력이 죽었다고 해도 문화적인 판단은 별도로 따로 있는 겁니다. 그건 제가 하겠습니다. 어디서 하겠습니까? 이 극강에서 앞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얘기는 문학뿐만이 아니고 영화도 얘기를 같이 하겠습니다. 한참 뒤에 조정래의 태백산맥을 영화계의 거두라고 하는 임권택이라고 하는 분이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임권택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빨치산 문제는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다. 좌우익의 격돌은 이념 싸움이 아니고 애국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따구 얘기를 한 게 우리 영화계에서 대부로 떠받들여지는 임권택이라는 분입니다. 이런 분들까지 제가 볼 때는 사거리 이석기를 만든 장본인, 종북 숙주 중에 한 분, 혐의가 있는 분, 김미종을 만들어낸 위험한 분으로 제가 계속 비판을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거는 참 좋은 겁니다. 문학, 출판, 학술, 연극 다 좋은 거죠. 그러나 그 모판 안에 종북 좌파들이 무수히 기생하고 있다면 이건 정상적인 문화계는 아닙니다. 우리 문화계는 제가 볼 때 지난 30년 넘도록 병들었습니다. 앞으로 그 구조까지 함께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얘기로 오늘 첫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오웰입니다. 1984년을 쓴 소설가 조지 오웰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 진실 말하는 게 혁명이다. 혁명이 별거 없다. 저는 이번 극강, 아니 돌강에서 감히 혁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